네, 안녕하세요. 이 컴퓨터를 공부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컴퓨터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서슴없이 대답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올렸고 이번 주도 올리고 다음 주 올릴 건데, 이 정보공학 방법론이라는 건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기억나시죠? 한번 보형만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뭐 다 치더라도요. 여기 보면 요거죠, 요거. 프로세스 디컴포지션 다이어그램, 디펜던시 다이어그램에서 DFD 그리고 DFD에서 ER 모델링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들은 지난 시간 전체적인 그림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보면 DFD는 이미 지난주에 했고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거 ER 모델링에 대해서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요 ER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ER 모델링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죠.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게 있고,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이나 뭐 MySQL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 물리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죠. 뭐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논리적 모형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니까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ER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ER 모델링은 그 객체, 관계, 속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직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옛날에 처음 나올 때는 어려웠었는데 요즘이야 뭐 이제 익숙해져서 많이 쉽게 할 수가 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뒷페이지 먼저 하죠.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파일로 데이터가 막 쌓여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쌓여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이런 파일들이 한 수백 개씩 되면 여기는 이 사용자들이 이걸 넣었다 뺐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중간에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요, 이 데이터베이스 갖다가 추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람한테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시죠. 여기 보이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게 뭐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뭐 A라는 파일에 뒤에 세 개는 B라는 파일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상대한테는 이렇게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하다 뭐냐면 그런 거를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럼 테이블로 보여준 거하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있지요. 보여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종류가 많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일 시스템, 큰 파일로 하나로 보여주는 게 이것도 추상한 하나죠. 그 다음에 NoSQL 계열이 있어요. NoSQL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not SQL이라고 하고 No, SQL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not only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not only SQL. SQL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not only SQL 약자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KVS 계열, 문서 지향 계열, 그래프 계열,
XML 계열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근데 대표적인 게 RDBMS 계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면 거의 RDBMS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제품화한 게 보면 뭐 MySQL, 오라클, MS SQL, 뭐 SQLite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하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이런 특수한 곳들은요, RDBMS를 쓰면 외려 성능이 좀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다른 걸 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카산드라나, 여기 보면 카산드라 보이시죠? 이런 걸 쓰거나, 여기서 보면 XFS, ZFS 이런 거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쓰죠.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요것들은 DBMS예요. DBMS. DBMS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추상화시키는 소프트웨어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뭐냐면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서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을 공부할 거예요. 그 RDBMS를 RDBMS에 있는 테이블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뭐냐면 앞으로 가볼게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리적 모델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거 갖고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테이블을,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물리적인 거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왜 안 배우나요? 그런 것들은요,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특수한 데서만 쓰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RDBMS만 배워도 충분하다. 그래서 RDBMS에서 그 실제로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지를 막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ER 모델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ER 모델링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ER 모델링은 RDBMS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도 했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모형을 구축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엔티티, 테이블을 먼저 정해야 돼요. 엔티티라고도 하고 테이블이라고도 해요. 저는 테이블을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테이블 같은 걸 아까 보여준 테이블을 정리하고요. 그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값들, 뭐 한 테이블 안에 뭐 이름, 사번, 주소 이런 것들, 그런 속성들을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이 테이블과 엔티티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하죠.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엔티티의 키를 식별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형을 작성하죠. 여기서 보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있는데 정규화라고 하죠.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엔티티나 속성, 관계만 잘 정의하면요. 이 정규화는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화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엔티티를 정리하고 테이블 이름을 정리하고 속성, 관계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럼 맨 먼저 엔티티를 먼저 봐야죠. 자, 엔티티, 객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학생 이런 거죠. 교수 뭐 이런 것들을 엔티티라고 하죠. 그럼 학생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죠? 학생도 번호가 있잖아요. 학번 뭐 그죠? 학생의 이름, 주소, 뭐 핸드폰 번호, 뭐 생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이 학생이라는 엔티티의 속성이라고 하죠. 어트리뷰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테이블인 거죠. 테이블 이름이 엔티티고요. 테이블을 구성하는 그 항목들의 이름을 갖다 어트리뷰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 보이시죠? 이런 거를 이거는 인스턴스라고 한다. 뭐 이런 건 뭐 용어니까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전체를 딱 식별하기 위한 키가 뭐가 있냐? 뭐 예를 들면 학번 같은 게 되게 이런 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겠죠. 프라이머리 키가 못된 것들을 캔디데이트 키, 후보 키라고 하죠. 뭐 얼터너트 키, 이건 안 중요해요. 어쨌든 뭐 키는 이거를 전체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어떤 한 항목을 키라고 하죠.
이해하셨죠? 이 엔티티. ER 모델링의 첫 번째가 엔티티잖아요. 엔티티. 엔티티가 만약 학생, 교수, 수업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럼 이제 어트리뷰트는 그거를 구성하는 학생을 구성하는 이런 값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ER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만약 학생에 대한 거를 넣고 빼고 싶으면요. 예를 들면 학생의 학번과 주소만 알고 싶으면 이 엔티티만 있으면 되죠. 그죠? 교수님에 대한 걸 알고 싶으면 교수님 이름과 주소 알고 싶으면 교수님에 대한 여기만 요 테이블만 뒤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엔티티만 있으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있고 교수가 있는데 재밌는 건 그 학생의 지도교사가 누구냐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쵸? 또는 학생의 데이터가 학생 데이터가 이렇게 쭉 모여 저장돼 있고 한쪽에는 이제 수강 신청 그죠? 수강 신청한 데가 있으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는 만약에 고객이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엔티티만 갖고는 그거를 찾아줄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엔티티와 엔티티를 연결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그거를 값을 찾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알려면 그 두 개의 테이블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릴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ER 모델링이 뭐냐면 엔티티와 엔티티 릴레이션을 두 개를 모델링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ER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요건 엔티티는 이해하셨고요. 그 릴레이션십은 뭐냐면 요 A라는 게 뭐 학생이고 요게 뭐 만약에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엔티티 간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를 왜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객이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알고 싶은 경우. 그죠?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맺어주는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대1, 그죠? 1대 다, 이건 R이니까, 또는 다대다.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는 1대1, 1대 다, 다대다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식별하시면 끝나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만 줘야 한다면 학생만 있으면 되죠. 릴레이션은 필요가 없죠. 근데 릴레이션은 왜 필요하냐면 학생이 무슨 수업을 듣느냐를 알고 싶을 경우에 두 개의 엔티티 간에 뭔가 연결을 시켜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필요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ER 모델링,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 이해했다고 치고요. 릴레이션십에는 1대1, 1대 다, 다대다의 관계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그 1대1의 관계는 뭐냐면요. 1대1의 관계는 어떤 한 테이블이 있어요. 너무 커.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반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런 걸 갖다가 1대1의 관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1대1의 관계는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테이블이 너무 커지면 또 뭐 여러 가지 성능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쪼개는 경우가 발생하죠. 요즘은 잘 안 쪼개지만 어쨌든 쪼개는 경우에 이제 1대1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1대1 관계를 쪼개면 하나의 테이블이 예를 들면 어떤 종업원이 어느 가게에 있는지를 원래 한 테이블에 썼는데 이걸 쪼개면 종업원 스토어 쪼개고요. 이걸 갖다가 굳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 있는 스토어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도 되고요. 이걸 인플로에 있는 걸 일로 넣어서 이쪽에서 인플로이 넘버, 스튜던트 넘버에서 이렇게 해서 관리해도 되고 또는 중간에 양쪽에 키를 갖다 놓고서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상관없는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원래 한 테이블이에요. 근데 요즘은 1대1 관계를 분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대1 관계라는 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큰 테이블 있을 때 그걸 반 쪼개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든지 양쪽에 프라이머리 키를 끄다가 한쪽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쪼개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양쪽의 거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이것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이걸 쪼개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대 다. 그죠? 일대다는 이런 거죠. 일대다, 다대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읽는 법 같이 해드릴게요. 일대다일 경우 읽는 법 같이 해드릴게요. 여기서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고객은 주문을 안 해도 되고, 여러 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주문은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명의 고객이. 이해되셨죠? 요걸 일대다의 관계라고 그래요. 요건 다대다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학생은 과목을 반드시 한 과목을 해야 되고, 여러 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과목, 예를 들면 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같은 거는 신청한 학생이 없어도 되고, 여러 명의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고객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이 얘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그러는 거죠. 우리 학교 학사 시스템은 학생은 뭐 어떤 한 과목은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해야 돼. 근데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볼까요? 우리는 학생의 학번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뭐예요? 그냥 학생만 갖고 하면 돼요. 그죠? 학생이 무슨 과목을 신청했는지 우리는 그 학생이 무슨 과목을 신청했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이런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스템은 이제 처음에 하면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끝나면 이제 학사 메뉴를 보여주고요. 학사 메뉴에서 뭐 이제 수강 신청을 누르게 되면 수강 신청 화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죠? 이거는 ER 모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구조적 방법론에서 합니다. DFD에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DFD로 표현할 것이냐, ER 모델링으로 표현할 것이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 같은 것들, 처음에 뭐 수강 로그인을 하고 메뉴 보여주고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은요, ER 모델이 아니고 DFD.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우리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했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 고객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 그거를 월별 단위로 알고 싶어요. 이런 요구가 나왔을 경우에 요런 게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주문의 날짜와 주문한 금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연관을 맺을 필요가 없죠. 주문해서 그냥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엔티티, 테이블에서 처리할 것, DFD에서 처리할 것, 그 다음에 릴레이션을 맺어서 처리할 것. 이게 순전히 고객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싶어 하냐는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대1은 이미 했고요. 1대 다인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고객 테이블은 이렇게 되고요. 주문 테이블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조인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시키려면 이거 두 개 테이블이 그냥 각자 있으면 조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대 다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다 쪽에다가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고객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고객 넘버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면 그래서 테이블을 그러면 요런 관계가 있으면 나중에 이제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고객이 어떤 걸 주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볼까요? 자, 앞에서처럼 요런 고객과 오다가 있으면 떴잖아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고객이 어떤 주문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요 커스터머 넘버 기반으로 해서 두 테이블 조인하면 요런 모양이 돼요.
요거는 살펴보시면 돼요. 되고 이걸 기반으로 어떤 고객이 어떤 오더를 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맺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릴레이션십을 맺을 때 1대 다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다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조회가 일어날 때 어떤 고객이 어떤 오더를 했는지 알고 싶은 이런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조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조인이 일어나서 그걸 답을 얻어 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어떤 고객이 고객 이름과 고객 이름을 알고 싶다 이러면 조인은 안 일어나죠. 그죠? 이해하셨죠? 이건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대다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미 이거 설명했고요. 다대다인 관계는 간단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대다인 관계는 양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 스튜던트 넘버, 코스 넘버를 양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갖고 와서 가상의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종속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고요. 이건 뭐 옵션이니까 어쨌든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과 이것은 1대 다. 이쪽과 이것은 1대 다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다대다의 관계는 1대 다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면 조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조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 1의 관계는 아까 말했죠? 1대 1의 관계는 양쪽의 키를 한쪽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해결해도 되고 양쪽에 넣어도 해결해도 되고 상관없고요. 1대 다의 관계는 2대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 집어넣어서 해결하고요. 다대다의 관계는 양쪽에 있는 걸 갖고는 가상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결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요 논리적 모델링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한 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럼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쓰는 ER 모델링, 그렇죠? 그럼 엔티티는 뭐고, 어트리뷰트는 뭐고, 인스턴스는 뭐다. 그다음에 그 릴레이션십과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이 두 개가 구성되고, 엔티티는 언제 쓰고, 릴레이션십은 언제 쓴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만들었을 때 릴레이션십은 1대1, 1대다, 다대다 세 가지 관계가 있고 각 관계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지컬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준다라는 걸 오늘 거기가 설명을 했어요. 오늘 제가 짧게 설명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좀 배울 때는 어렵게 배웠던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제 설명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뭐를 할 거냐면 ER 모델링을 실제로 보시면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DFD를 쓰고 언제 ER 모델링을 쓰는지, ER 모델링 중에서 언제 엔티티를 쓰고 언제 릴레이션십을 쓰는지, 그죠? 그거를 식별하시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해하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들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